네, 안녕하세요. B&D 참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향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의사다 보니까 향기보다는 향기를 못 맡는 거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는 지난 과거의 아릇한 추억과 많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코로나 후 후각 이상으로 코로나 이후에 냄새를 잘 못 맡는 것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 공보부회장을 맡고 있고 일산의 미래이비인후과 원장인 신광철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을 힘들게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류광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B&D 채널과 함께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 학회,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와 함께하는 코로나 후각 이상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류광희 교수님, 반갑습니다. 평소에 어떤 향기를 좋아하세요? 저는 지금 저희 둘째 아이가 6개월인데 저희 아기 이렇게 안고 맡는 아기 정수리 냄새가 요즘은 제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향기는 이제 과거 기억과 추억과 많은 생각이 좀 연관되죠. 그래서 제 아내한테 데이트할 때 맡았던 풋풋한 사과향, 마찬가지로 아기 몸에서 나는 달콤하고 아주 아주 좋은 우유향, 이런 것들이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코로나 후각 이상에 대해서 먼저 준비해 주신 자료 화면이 있어서 자료 화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은 코로나 후 후각 이상에 대해서 앞에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일단 후각 이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후각 이상이 어떤 걸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 안에 있는 이 후각신경에 이렇게 냄새가 닿아서 냄새를 맡게 되는 건데요. 후각신경은 이렇게 뇌에서부터 코에 있는 점막까지 신경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 이제 코 안을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 여기 이제 위쪽으로 보이는 부분이 약간 이렇게 색깔이 조금 더 노랗게 보이죠. 마음의 눈으로 잘 살펴보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 안에 이제 구조를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위쪽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후각세포가 있는 후각 상피가 있습니다. 여기 후각이 이제 후각 냄새 입자들이 들어가서 여기에 딱 닿으면 저희가 이제 냄새를 느낄 수 있게 되죠. 이비인후과 교과서적으로 이 후각 장애는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요. 일단은 후각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후각 소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보다 좀 감소된 상태, 후각 감퇴. 그 다음에 냄새가 있기는 하는데 어떤 환자분들은 다 타는 냄새로 나요. 다 담배 냄새 같이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착후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냄새가 없는데도 냄새가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그거는 이제 환후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냄새를 못 맡게 되는 원인으로는 냄새가 전달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신경 자체가 망가지거나 이 2가지인데요. 냄새가 전달이 안 되는 거는 아마 감기 걸렸을 때 코 막혀서 냄새 못 맡으신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비염, 부비동염, 코에 폴립이라고 하는 이제 부비동염에 동반된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비중경 만곡증, 종양 이런 게 있어서 막혀서 못 맡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는 제일 흔하게는 이제 감기 이후에 신경 자체가 손상돼서 냄새를 못 맡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노화, 신경퇴행성 질환, 그 다음에 두부 안면부에 이제 다치셨을 때 냄새를 또 못 맡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천성 이상이나 독성 물질에 노출됐을 때도 신경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비부비동염 같은 거는 뒤에서도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복합적 원인에 의해서 냄새를 못 맡으실 수가 있고, 영양결핍, 다른 이제 신경 정신학적 문제, 약물, 만성질환 이런 것들도 이제 냄새를 못 맡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시경 소견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코 안이 많이 부어 있고 이렇게 콧물들도 보이시죠. 이럴 때 이제 코가 막혀서 냄새를 못 맡게 되고, 코 폴립이라고 하는 이렇게 조금 색깔이 다른 튀어나와 있는 이런 코 폴립들이 코에 가득 차면 막히기도 하고 거기 이제 그 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또 냄새를 못 맡기도 합니다.
CT 사진인데요. 이건 이제 정상인의 CT 사진인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기 별표로 표시한 부분이 아까 그 뇌에서 나오는 후각 신경들이 있는 부분이고 신경이 이렇게 여기 아래로 내려와 있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이제 공기가 있어서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데요. 그 냄새가 이렇게 코로 쭉 들어가서 이 공기가 있는 공간을 타고 여기까지 도착해야 이제 여기서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데 만성 비부비동염, 이제 축농증 같은 거에 걸리게 되면은 일단은 올라가는 길이 막힙니다. 막혀가지고 냄새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약간 공기가 차 있지만 반대쪽은 여기도 완전히 회색으로 변해버려서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후각상피 세포 자체에도 점막에도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냄새를 못 맡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단은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증상이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병원 가시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많이 물어보실 겁니다. 하나도 못 맡을 때가 0점이고 정상일 때가 100점이면은 몇 점 정도 냄새 맡으세요? 그러면 뭐 40점, 60점? 하나도 못 맡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후각은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점수가 상당히 이제 진단에도 중요하고 저희가 이제 치료를 결정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앞에서 보셨던 내시경 검사를 해서 비염 소견이 있는지, 물혹이 있는지, 종양이 있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런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영상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아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후각 검사를 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종이로 돼서 이 4가지 답 중에 어떤 냄새가 나세요? 이렇게 긁어서 냄새를 맡는 검사가 있고 요즘엔 보통 이렇게 펜으로 돼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코끝에 펜 냄새를 맡아서 하는 후각 검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에서는 왜 이렇게 후각이 잠시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코로나19와 후각 이상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전반적으로 이제 후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어떤 원인 때문에 이제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냄새를 못 맡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교수님께서 해주셨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어떤 진단 방법을 사용해서 진단을 하는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진단할 때 보면 저희가 냄새 맡는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잖아요. 테스트 하는데 크게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각을 검사할 때 이 중에서 어떤 건 냄새가 나고 어떤 건 냄새가 나지 않는지에 대한 걸 합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식별 검사라고 보통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를 이제 알아내는 거, 그거를 이제 인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검사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어떤 거는 향이 강하면 냄새가 나는데 향이 약하면 못 맡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역치 검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3가지가 조금씩은 다른데 대부분 환자분들 오시면은 이 모든 걸 다 동일하게 되게 받아들이시는 경우가들이 참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검사에서 병원에서 CT나 MRI는 많이 찍으시는 편인가요? 기본적으로 코가 내시경 봤을 때 깨끗한데 CT나 MRI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뭐 보통 그냥 통상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뭐 다쳤다는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라도 이제 부러진 곳이 있나 CT를 촬영하는 경우가 있고 MRI는 예를 들어 후각 신경 주변에 또 아주 드물지만 종양이 생기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고, 또 간혹 이제 선천적으로 냄새를 못 맡으시는 그런 맞아요. 특별한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게 이제 의심을 될 때는 MRI를 촬영하기도 합니다. 네,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병력이겠죠. 뭐 어떤 환경에 처했었고 언제부터 냄새를 못 맡았고 그리고 기간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 감기 걸린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코에서 누런코가 나오는지 아니면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지 이런 병력도 중요할 텐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주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후각 이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와는 연관이 꼭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한 후각 상실 상태였다가 조금씩 회복 중인데 6개월째 완전하게 못 돌아왔다고 하네요. 안타깝습니다. 냄새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라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착후각에 해당되고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못 돌아왔다고 하니까 후각 감퇴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처방받은 나존 X 비강 스프레이 2주간 사용했는데 차도가 거의 없는 듯하고 병원에서는 대학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으라고 하더군요. 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연인데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처음에 완전히 못 맡으신 상태에서 그래도 조금씩 회복 중이라고 하는 게 다행히 상당히 이제 네. 좋은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어쨌든 감기 이후에,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냄새를 못 맡는데 돌아오는 게 평균 1년 정도다, 이렇게 논문들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되셨으니까 아직은 6개월 정도는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겠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비강 스프레이, 저게 이제 스테로이드 비강 스프레이인데 어쨌든 전반적인 코의 염증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조적으로 치료를 하고, 이따가 신광철 교수님께서 아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주시겠지만 후각 훈련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그 방법을 추가로 해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전에 이제 다시 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그 부연 설명을 해주셨는데 감기인지 코로나였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고열 감기 시달리고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급성 상기도 감염 내지는 이런 감기 이후에 발생한 후가 이상으로 저희들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초기에는 약물 치료를 하고 이제 저희들이 그 다음에 경과를 쭉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스테로이드를 이제 용액에 섞어서 이제 코로 세척하는 방법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효과는 그다지 입증되지는 못했지만 그 조금 괜찮다는 이런 영양제 같은 것들도 좀 드시는 경우도 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치료에 대해서 후각 훈련이라는 방법도 있으니까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들로 하면서 차근차근 열심히 좀 해보시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교수님, 코로나19와 후각 이상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여기 기사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20년도 3월, 5월 이때 이제 초창기 때 이 기사가 하도 많이 나와서 정말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후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코로나19에 걸리면은 냄새 못 맡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다 이제 맛도 못 느껴서 다른 감기 같은 증상이 없더라도 냄새만 못 맡는다, 그러면 코로나19 진단검사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저희도 외래에서 냄새 못 맡아요 하고 오면은 맞습니다. 그때는 마스크도 못 벗게 하고 코로나 검사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보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20년도 11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초창기 때 이제 영국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흔한 증상이 미각과 후각의 상실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이대별로 보시면은 한 12세에서 35세는 45% 정도 이제 후각 이상을 얘기를 한다. 그 이외에는 피로감, 두통, 발열, 인후통,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증상을 입력하게 한 다음에 이제 진단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도 추가로 입력을 해서 어떤 게 그러면 이제 진단된 사람한테 제일 많은 증상이냐 봤더니, 아까 이제 신문 기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후각저하, 로스 오브 스멜이라고 하는 이 증상이 영국하고 미국 모두 가장 확진자에게서 제일 많은 증상이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냄새를 못 맡게 되냐, 이런 바이러스 자체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보통 이제 호흡기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로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 코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SARS-CoV-2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코비드-19, 그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ACE2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러붙는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 ACE2라는 수용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붙어서 몸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연구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밝혀내서 이제 보고가 됐는데요. 코에 있는 점막에 이 ACE2라는 이런 수용체들이 많이 있어서 바이러스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코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요건 이제 제가 2021년도에 한번 정리해서 발표를 했던 논문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코에서부터 폐, 그러니까 저희가 상기도, 하기도 이렇게 나누는데, 상기도에서 하기도로 갈수록 아까 말씀드린 그 ACE2라는 수용체의 숫자가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에 이제 이 수용체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바이러스들이 이제 코에서 침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아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복잡적인 기전을 통해서 염증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냄새를 못 맡게 될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걸 염색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이 후각상피세포라고 하는, 아까 제가 그 내시경에서 좀 노랗게 보이는 그 부분이 이제 후각상피입니다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염색을 했더니 앞에 설명드린 이 ACE2가
다른 점막보다 아니면 또 다른 이제 하기도 이런 데랑 비교해서 700배 정도가 많이 분포를 한다고 합니다. 아주 많습니다. 예. 이제 주로 이제 그러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다른 데보다 후각 상피에 상당히 많이 달라붙는다고 보시면 되죠. 거기를 이제 해서 우리 몸으로 침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후각 상피에 있는 세포들 중에서 이제 어떤 애들에 감염이 되냐 이런 것도 이제 다 이런 면역 형광 염색이라는 걸 해서 봤더니, 그 후각 신경 자체가 아니라 후각 신경에 이제 영양분을 주고 옆에서 이제 지지해주는 이런 지지 세포들에 바이러스가 많이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에 사실 감염이 돼서 손상이 되면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에서는 왜 후각이 또 금방 돌아오나 이렇게 봤더니 이런 지지세포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후각 소실이 생긴다, 맞습니다. 이런 기전들을 외국 연구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요. 네. 이게 다른 감기에 비해서 오히려 코로나19가 좀 회복 속도가 좀 빠르다는 의견들이 네, 많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후각 신경세포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준다기보다는 그 옆에 있는 지지세포에 주로 감염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무너졌다가 얘는 또 회복이 좀 빨라요. 그렇습니다. 잘 되고 네. 단단한 애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후각 소실이 좀 빨리 회복되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주 뭐 확실한 기전이다 이렇게까지 확립된 거는 아니고, 뭐 주변에 다른 혈관에서 또 염증을 일으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그럼 이제 대부분 돌아오겠구나 초기에는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뒤에도 설명드리는데 어쨌든 이게 좀 롱 코비드와 마찬가지로 증상이 오래 가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기는 예,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초창기에 한 27,000명 정도 이제 나온 논문들을 다 정리해서 한번 봤더니, 유럽에서는 한 54% 정도가 냄새를 못 맡는다 얘기를 했고,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서는 51%, 아시아나 오스트레일리아 그 빈도가 조금 낮게 나오기는 했는데, 요거는 뭐 그런 유행의 차이도 있고, 뭐 아직 뭐 인종적인 어떤 원인이 있냐 그런 것까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보시면 냄새를 아예 못 맡으시는 분이 35%, 그다음에 냄새가 좀 떨어졌다 하는 분들이 36%, 냄새가 이상하게 난다 하는 분들이 한 2.5%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왜 아시아 계통에서 이렇게 냄새를 비교적 후각 소실이 네. 좀 적나라는 의견들에 대해서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지지세포에 붙은 AC2 그 수용체라고 하는 애의 분포가 서양인들에 비해서 우리 아시아인들이 비교적 그게 좀 적더라. 맞습니다. 뭐 네, 인종, 성별, 인종, 나이 성별. 뭐 그런 거에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특별히 우리가 우수해서 뭐 그런 것 나기보다는 약간의 좀 차이가 좀 있었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내용들이 좀 네. 있었죠. 그 특히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초창기에 이렇게 빈도가 되게 낮게 보고가 네네네. 됐었거든요. 특히 네네. 뭐 대구 지역이나 이런 데서 나온 걸 보면 낮게 됐는데, 그게 약간 그 당시에 좀 젊은 층이 네네. 또 많이 걸리기도 네네. 하고, 그런 유행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빈도는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변이 좀 이따 변이 말씀하시겠지만 네. 변이 바이러스에 따라 또 좀 틀리고, 네. 또 분석자에 따라서 메타 분석을 막 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데이터도 왔다 갔다 해요. 맞습니다. 뭐 네. 어디는 뭐 40% 네. 후각 소실이 있다, 어디는 어디는 뭐 80%다. 그래서 이런 뭐 분석 자료에 의한 퍼센트는 그렇게 중요한 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뭐 걸렸는데 내가 냄새를 못 맡으면 네. 100%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괜히님이 네네네. 올려주신 것처럼 어쨌든 맞습니다. 많은 환자가 고생했다. 그렇습니다. 뭐, 네, 네,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많은 분들이 될 것 고생했다라고 같습니다. 생각하시면 되고, 네. 상당수에서 이게 후각 그 장애를 좀 많이 겪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까 이제 신광철 교수님이 속해 계시는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에서 특히 오미크론 유행 시기에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불편한 증상, 그 다음 불편한 증상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봤었는데요. 보시면 사실 오미크론은 앞에 말씀드렸던 초창기와 조금 다르게 이런 주로 목이 불편한 증상, 그 저희 앞에 이제 목이 불편한 거에 대해서 이제 두경부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목이 칼칼하고 목이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주로 이루고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불편한 증상을 골라달라고 했더니 사실 비슷한 패턴으로 갑니다. 목 칼칼함, 목 통증, 근육통, 그다음에 기침 가래. 그다음에 이제 코도 좀 불편하시고. 근데 이제 후각 저하나 미각 저하는 상당히 적은 수에서 많이 불편한 증상으로 꼽았었고, 세 번째 불편한 증상 되게 집요하게 이렇게 네, 증상들을 저희가 설문을 했었는데,
또 패턴은 다 비슷하지만 이제 후각저하가 조금씩 이렇게 퍼센트가 조금 올라가죠. 어쨌든 증상이 생기시는 분들은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다 선택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후각저하, 미각저하가 한 5% 정도에서는 있었던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1차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올해 한 2월 3일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1차 네. 의료기관에서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작년 한 6월부터 검사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 작년 또 재작년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환자가 뭐 병원을 사실은 뭐 몇 군데 다니다 오시는 네, 분들도 네. 있고 있는데 갑자기 냄새 못 맡아서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일주일 만에. 그래서 증상 생긴 지는 일주일 되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진단되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리고 오로지 다른 증상 하나도 없이 후각장애만 있는 경우도 한 3% 정도 네, 있다고 돼 맞습니다. 있어서 네. 오로지 그것만으로 오시는 분들도 사실 있었는데 검사해보면 양성 나와서 이런 경우도 있었고 네. 하지만 오미크론 터지고 나서부터는 대부분 다 목이 아파서 거기에 신경이 다 쓰여서 그런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건 맞는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워낙 또 증상이 또 다양하다고 예, 예. 되어 있어가지고요.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계속 격리 해제까지 어떤지도 설문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다 선택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격리 해제될 때도 이게 지금 기침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역시 맞습니다. 기침이 한 30%, 그다음 기침 가래 이런 게 있었고, 근데 이제 후각 미각 저하는 한 11% 정도 이제 환자분들이 여전히 아직 냄새를 못 맡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증상들도 뭐 여러 네. 가지가 있고요. 그것도 그렇고 네. 이게 코로나19가 심할수록 후각 소실이 오래 가는 걸로 이제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도 좀 크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오미크론 어쨌든, 이전에 네. 있었던 애들은 아무래도 좀 하기도 감염도 많고 워낙 또 중환자실 가신 분들도 많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후각 소실이 오면은 그게 좀 더 오래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런 하게 특히 됩니다. 어쨌든 고령층 그리고 네네네. 기저질환 이런 네네. 있으신 분들이 심한 거는 이미 다 많이 알려져 네네. 있으니까요. 그런 거랑도 관련이 있을 것 예. 같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변이 바이러스 종류별로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알파 변이에서는 후각 미각 저하를 호소하는 비율이 한 64%, 델타에서 조금 줄어들었는데 오미크론은 거의 한 20%까지 후각 증상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상은 여러 논문에서 보면은 평균 한 6에서 7일 정도 그렇게 호소한다고 되어 있고, 이 그림은 이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구시 의사회에서 초창기 때 유행 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 논문입니다. 대부분은 3주 안에, 이렇게 21일 안에는 회복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달, 뭐 한 달 반 정도 증상이 지속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조금 나왔던 거를 이렇게 정리한 논문에서 살펴보면은 한 1, 2개월 지나도 한 8에서 25%는 그래도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는다고 하고, 지금 길게는 6개월까지 가도 한 10%는 또 냄새를 못 맡습니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논문에서는 6개월째 봤더니 77%는 다 좋아졌지만 20%는 약간 좋아지고 2.7%는 여전히 못 맡는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3에서 7개월, 좀 범위가 넓긴 하지만 그래도 한 20% 정도가 냄새를 못 맡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가끔은 이제 인터넷이 요즘 발달되고 이런 의학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 환자분들 중에 냄새 못 맡은 지 코로나19 걸리고 나서 냄새 못 맡은 지 2달 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2달 정도면은 냄새를 대부분 맡는다고 하더라 그렇죠. 라고 돼 있어서 기다려 좋아지겠지 봤는데. 하고 기다리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거보다는 집 앞에만 가면 이비인후과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리 그 후각 세포 주변의 지지 세포가 주 타겟이고 그쪽에 좀 손상이 받아서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해도 저희들이 초기에 쓸 수 있는 약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후각하고 상관없이 이 코비드-19 19에 걸리셔가지고 오신 분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내시경을 보면 다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기만 가라앉혀주는 약만 줘도 조금 회복이 좀 빠르거나 회복이 바로 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뭐 2달까지 다 기다려 보신다거나 6개월까지 기다려 보신다거나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좀 병원에 방문하셔서 일단 치료를 먼저 받으시는 게 그리고 나서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치료법에 대해서 네네. 네, 정리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부분을 되네요. 네, 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그 스프레이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스테로이드를 이제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로 써볼 수가 있고 보통은 이제 후각 장애로 오면 먹는 스테로이드 약을 한 1주에서 2주 정도 약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염증을 줄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귀 돌발성 난청 이런 데도 이제 스테로이드 약을 쓰는데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약을 써볼 수가 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점막 수축제 네, 이런 부어 있는 소견이 있으면 점막 수축제나 코 세척 같은 것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치료를 하면서 냄새를 아예 못 맡으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항상 주의를 말씀드리는 내용이 상한 음식 조심하시고 네, 가스불 켜놓고 타는 거 못 알아채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아까 추가로 해볼 수 있겠는 방법 중에서 후각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한 2번 정도 냄새 나는 것들을 이렇게 놓고 냄새를 맡고 잠깐 쉬었다가 냄새 맡고 이걸 어쨌든 꾸준히 자꾸 이제 냄새를 자극을 주면은 어쨌든 나중에 회복되는 데는 제일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초록색이 더 후각이 좋아진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된 그래프인데 어쨌든 이 후각 훈련 방법은 가장 효과가 그나마 이 중에서 좋고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 먹는 스테로이드 약의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빨간색이 높은 거는 사실은 이제 별로 뭐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이런 뭐 비타민이라든지 징크 이런 것들도 뭐 치료로는 치료는 아니지만 보조적으로 네, 사용하는 방법이겠습니다. 네. 후각 훈련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예, 방법을 예, 가져오셨는데 예. 신광철 간단하게 원장님께서 네.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결국은 이 후각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냄새를 맡아서 냄새에 대한 예민도를 좀 증가하는 거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 냄새를 맡다 보면 이쪽에 대한 신경계통이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뉴로플라스티라고 하는데 좀 쉽게 설명드리면 얘가 조금 변형이 된다고 해야 되나 좀 좋은 방향으로 막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경과 신경 사이에 이 서로 연결체가 좀 더 원활해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냄새를 기억하는 부분의 뇌 부분도 굉장히 발달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인지 기능도 좀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 후각 훈련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냄새만 아침 저녁으로 맡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 냄새 맡는 것들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지만 일단은 제일 먼저 얘기하신 분이 험멜 선생이 이제 네, 독일에 네, 맞아요. 2009년도에 네. 이제 발표를 하셔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2009년 맞나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99년인가요? 좀 저도 갑자기 좀 네. 혼동이 되는데 거기 처음에 나왔던 냄새들은 크게 이제 한 4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깐 이건 제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뭐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4가지를 이렇게 드립니다. 4가지를 드리는데 저도 요거는 이제 처음에 나온 그 원본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이렇게 환자한테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한 4가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애 하나고요. 또 여기 보시면 레몬이 있습니다. 레몬이 있고 또 원래는 정향을 쓰게 되는데 정향을 국내에서는 사실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정향향을 이게 냄새를 주시면은 아 이런 향인가 하고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모르시는 네, 분들 맞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정향향이 어떤 향이냐면은 굳이 뭐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일본 고체 카레라고 있습니다. 고체 카레 그거하고 은단 거기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향이 있습니다. 주로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향 좋아하시는 분들 좀 있는데 그래서 그 정향이 있지만 그 정향에 들어있는 그 향기 성분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좀 약하긴 합니다. 한참 약하긴 하지만 저희들은 익숙한 시나몬을 주로 씁니다. 시나몬을 쓰고 또 마지막으로 페닐에틸 알코올이라고 하는 그쪽 계열의 그 꽃향기를 쓰는데 그건 장미를 주로 씁니다만 사실 장미를 그 좀 향을 오리지널 향을 딱 구하려고 보면은 1ml에 한 18만 원 정도씩 하기 때문에 비싸서 좀 다른 걸 좀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라늄을 쓰거나 저는 제라늄 많이 쓰는데 일랑일랑 뭐 이런 걸 써서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조금 독성이 좀 강하거든요. 독성이 강해서 예전 고혈압 환자라든가 아니면은 그 간질 환자분들은 이걸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이 아주 진한 향을 맡으시는 거는 권하진 않지만 좀 희석해서 쓰시면 됩니다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열어서
이걸 보시고서 인지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인지하시고 이렇게 냄새를 맡으십니다. 이제 한 10초씩 냄새를 맡고 천천히 뚜껑을 닫은 다음에 다른 거 또 이렇게 또 열어서 10초 천천히 10초 쉬어야 되니까 최소한 그 냄새를 또 한 10초간 이렇게 냄새를 맡고 대신 또 레몬이구나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쭉 돌아가면서 냄새를 맡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식사하시기 전에 냄새를 맡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하시면 그 냄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한 3바퀴를 이제 아침에 돌리고요. 자기 전에 한 3바퀴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2번씩 해서 냄새를 꾸준히 맡다 보면은 이제 좀 좋아지신 분들이 뭐 보통 16주 이상 해야 되는데 뭐 보고에 따르면 뭐 30%, 35%, 어떤 분들은 막 52주 넘게 하다 보면 뭐 70%, 80% 이렇게 보고하신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후각 훈련이라고 하고, 또는 이제 요거는 다른 건데 요거는 이제 수용성으로 이용해서 이제 그 향기 나는 그 향기 나는 그런 물질들, 네. 그러니까 화학 합성 원료들이죠. 그래서 그걸 넣어서 이제 만드는 건데 요거는 이제 모 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건 5개 정도 되는데 계피, 장미, 또 레몬, 복숭아, 오렌지 이렇게 해서 냄새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꾸준히 맡는 이런 방법들을 하는,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을 우리가 이제 후각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훈련하는 방법은 말씀드렸고요. 네, 아직은 이게 뭐 네. 정량화된 키트를 병원에서 이렇게 딱 나눠주는 게 뭐 사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렇기는 하고, 이게 네네. 사실은 뭐 개인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네네. 사실 유튜브에도 그런 뭐 하는 방법, 병원들마다 그런 훈련 동영상들도 많이 올려져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된다 많이 홍보를 하고, 환자분들께도 어쨌든 후각을 좀 개선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네. 어쨌든 아마 설명을 들으셔도 사실은 꾸준히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런 사실은 부분입니다. 그 교육만 좀 해서 환자분한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사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은 대부분 안 사세요. 일단은 안 사시고 이제 금액도 검색해 보니까 좀 꽤 비싸거든요. 네, 그렇다고 이제 병원에서 이거를 또 그냥 무조건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게 아무래도 원가가 나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구비하셔서, 또는 어떤 병원에서는 이렇게 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주시는 선생님들도 좀 간혹 있어서 네. 이런 식으로 하시되, 요거 이제 시트입니다. 시트인데 반드시 숙제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걸 하시려면은 숙제를 하셔야 돼서, 보시면은 위에는 이제 하는 요령을 써놨고요. 아래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쭉 작성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작성해서 한 달쯤 되면 냄새가 이제 다 떨어져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오셔서 다시 또 이제 바꿔가는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새로 만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냄새를 전혀 못 맡으면 0점, 냄새를 정말 잘 맡으면 10점,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룰을 만들어 놓고 점수를 쭉 아침 저녁으로 체크해서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이제 숙제를 열심히 하시면 한 3달, 넉 달 하시다 보면 한 달만 돼도 좋아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좀 많이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인체 위해성이 그다지 없고, 이게 인체 침습성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바늘로 뭐 찌르는 것도 아니고요, 뭐 수술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이제 도움이 될까 합니다. 그 사이에 블루향님께서 질문이 올라왔는데, 코로나 걸리고 난 후 축농증이 생겼는데 코로나 때문일까요? 59세인데 그 전에 앓은 적은 없거든요. 약을 먹어도 코가 맹하고 계속 풀게 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교수님 어떻게? 네. 보통은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코로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비염이나 축농증 증상도 같이 생기는데요. 그 이후로도 지금 뭐 누런 코가 나온다거나 그런 얘기는 없으셨는데, 아마 코가 좀 아까 나왔듯이 좀 부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으실 것 같고, 분비물이 좀 많이 나오는 증상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아마 가까운 데서 처방 받으셨겠지만 그런 스프레이도 같이 써보시고 코세척 같은 걸 같이 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지금 같은 증상이 3개월이 넘어가면 저희는 보통은 만성부비동염이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증상이
한두 달 지나도 계속 똑같고 좋아지지 않고 그러신 경우에는 조금 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그 불량님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일단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됐는지 기간도 중요하고, 일단 기간이 뭐 짧다면 일반적인 바이러스,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상기도 감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의한 축농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뭐 한 열흘 정도는 저희들이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 대부분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런 농이 10일 이상 넘어간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필요한 약물도 좀 처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안에 정모하면 내시경도 좀 봐야 되고, 이게 3개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간도 봐서 필요하면은 그 다음에 뭐 CT 같은 것도 좀 찍어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병원을 좀 방문하셔서 거기에 대한 좀 검사를 좀 받아보시고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좀 치료를 하시면 어떨까 하고요. 방금 전에 괭이님께서 민트향 추천이라고 하셨는데, 네, 민트향도 좋습니다. 민트향을 쓰기도 하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향을 이제 냄새를 맡다가 본인이 거기에 추가하고 싶은 향들이 있으면 하나씩 더 추가하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은 대체적으로 농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기간이 좀 길수록, 네. 그리고 그리고 또 다양하게 다양- 할수록 또 맞습니다. 좋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좋습니다. 또 밑에 최영아님 질문인데 알려주시죠. 네. 네. 후각 소실 후 3년 정도 되셨는데 후각 훈련으로 회복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마 후각 소실이라고 써주신 거 보니까 아예 하나도 못 맡으실 가능성이 있으실 것 같고, 사실은 3년 되시면은 저희가 치료는 해보지만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합니다. 사실 원인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특별한 원인 없이 이전에 뭐 심한 독감이나 감기를 앓고 나서 냄새를 못 맡으신다고 하면 평균 1년이라고 되어 있고 돌아오는 맞아요. 기간이 더 길게도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1년째 조금 맡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 뒤에 회복될 가능성이 좀 있으신데, 사실 3년 됐는데 하나도 못 맡으시면 먹는 스테로이드 약을 써도 아마 반응이 없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후각 훈련은 이런 장기적으로 냄새 못 맡으시는 분들도 계속 자극을 주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신경에 대한 회복성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약물 치료를 지속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후각 훈련을 해보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그렇죠. 조금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각 소실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저희들이 후각 훈련 같은 경우에도 좀 예후에 미치는 그런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을수록 좀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이 짧을수록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조금 이상 후각이 좀 생기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더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후각 훈련 자체가 그렇게 뭐 나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보는 것도 좋고, 또 하나는 의외로 이제 이런 분들 중에 코 안에 내시경을 보면은 혹이 그 냄새 맡는 부위까지 가는 그 부위를 꽉 막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부분을, 막힌 부분을 좀 뚫어주는 것도, 그리고 나서 치료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보시고, 만약에 이게 막혀서 그러신 분이라면 막히는 걸 일단 뚫어주고 그 다음에 치료가 들어가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제 내일이라도 당장 이걸 네네. 해보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은 뭐 집에 있는 네네. 오렌지 뭐 네네. 아니면 맞습니다. 진짜 계피 뭐 이런 거라도 이렇게 몇 가지 네네. 놓으시고 집에 뭐 키우시는 그런 민트 그런 거 가까이 대고 몇 가지 이제 냄새 나나 안 나나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렇게 시작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걸린 후 미미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걸린 후 급성비염이 생겼는데 후각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급성비염과 후각 소실과 연관성이 있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아마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후각 신경세포 옆에 기저세포 쪽에 염증이 생겨서 이제 대부분 일시적으로 후각이 소실됐다가 대부분 회복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일부는 비염이 생겨서 코가 부어서 냄새가 맡는 그 덩어리들이, 그 냄새 맡는 부위는 사람 코에서는 아주 좁은 영역밖에 안 됩니다.
전체 영역에서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약도 좀 써보시고 먹는 약도 병원에 가시면 처방 잘 해주십니다. 선생님들께서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또 안 되면 다른 치료도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급성 비염이라고 써주셨는데 아마도 막히고 콧물 나고 네네. 그런 증상이 있으실 네네. 것 같은데요. 네네. 코가 좀 뚫렸을 때 그래도 냄새가 나나 안 나나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네네. 그러면 이제 정말 아까 부어서 못 맞는 그 네네. 상황인 거고 네네. 코가 이제 숨 잘 쉬어지고 뻥 뻥 뚫린 것 같은데도 냄새를 못 맡는다. 그러신 경우에는 또 어쨌든 가까운 데 가셔서 이비인후과에서 일단은 확인, 코 안에 내시경이라도 확인을 한번 받으시고 네, 필요하면 약을 처방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재미난 말씀이 계속 올라오셔서 괭이님께서 심각하면 청국장 향으로 도전이라고 하시는데 이 청국장 향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사실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후각이 전혀 없으신 분들한테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매운 음식 좀 드시는 것도 추천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매운 음식. 그래서 통각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당뇨라든가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짠맛 그 이뇨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혈압이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짠맛에 대한 그 감각이 굉장히 무뎌져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 후각훈련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신거 이런 걸 좀 드시면은 이게 거꾸로 자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드시라고 하고 또는 이제 청국장 같은 거 이런 것도 자꾸 드시면서 하다못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향 외에 3차 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일반 자극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극을 해서 조금 더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희영님께서 1년이 넘었다. 아마 냄새 못 맡으신 지 1년 됐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좋았다 나빴다 하신 경우면은 뭐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계속 쭉 못 맡으시는 거면은 네, 지금은 사실 일시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마찬가지로 뭐 코로나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안 써주셨지만 네, 원인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밑에 멜리사 B님께서 또 혹시나 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홍어를 먹었는데 2달 반 만에 후각이 돌아왔어요 라고 써주셨어요. 이제 뭐 이런 방법 쓰기도 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3차 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반 자극 신경이라고 하는데 후각은 우리가 암모니아 같은 거 냄새를 맡으면은 암모니아 냄새를 우리 대부분 화장실 냄새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냄새를 맡으면은 이거 냄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냄새가 아니라 우리 매운 거 먹으면은 매운 것은 맛이 아니거든요. 통각이라고 해서 일종의 통증인데 맛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이 그 암모니아 냄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극을 통해서 이걸 냄새처럼 느껴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어가 그런 것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가끔은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홍어를 드시고 2달 반이란 시간이 좀 있어서 이게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을지는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자극이 됐을 거라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후각이 나빠지면 무조건 홍어 드시지 마시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시고 그리고 치료 받을 수 있는 거는 열심히 받아보시고 그리고 때로는 후각 소실 환자분들이 자연적으로 회복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아서 이게 우연일치로 됐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 듣고 나는 냄새 못 맡으면 무조건 홍어 먹어야지 이런 생각은 조금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취두부까지 나왔네요. 이제 취두부까지 나오셨는데 2달 반에 드셨는데 후각이 돌아왔다 그 말씀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후각이 뭐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이런 감각신경보다는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고 중요도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환자분이나 어쨌든 냄새를 못 맡게 되면 사실 얼마나 불편하시고 저희도 감기만 걸려도 불편한데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쨌든 다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맞습니다.
그 케인님께서 저는 후각이 변이되었다고 진단받았는데 커피 등 몇 가지 냄새가 원래 알던 것과 다르게 나고 약하게 냄새가 느껴집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냄새가 약하게 나니까 네. 후각 저하가 있고 그리고 다르게 난다. 이거 이제 착후각에 해당되겠죠. 되게 감기 같은 거 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몸이 굉장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또 정신적으로도 되게 힘들거나 하면은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코로 맡으면 냄새가 덜 나고 입으로 넣고 먹으면 냄새가 더 잘 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보통 미취라고 하죠. 네. 예, 교수님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앞으로 해서 이제 앞쪽 네. 콧구멍으로 공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목 쪽으로 돌아서 뒤쪽 저희가 후비공 아니면 뒤쪽 이제 콧구멍 이렇게 뒤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뭐 음식을 먹으면 그쪽에 이제 입천장 같은 데 문제가 생기면은 음식이 코로 나와요. 이렇게 하듯이 공기도 어쨌든 그 위로 돌아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덜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해부학적으로 뭐 앞이 좀 부어서 막혀 있다든지 휘어져 있다든지 뭐 이런 해부학적인 뭐 요소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냄새 입자가 어쨌든 잘 들어갈 수가 있고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앞과 뒤의 차이를 못 느끼시죠. 네, 그렇죠. 못 느끼시는데 아마도 이제 조금 이제 냄새를 예민하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까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코 앞쪽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한번 체크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보통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 맛을 이거 너무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의 맛의 거의 상당수가 사실은 후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후각에 대한 네. 기억을 우리가 하고 있다가 그 맛을 느끼면서 그게 거꾸로 올라가서 이쪽을 자극하면 그 뇌를 자극하면서 그거에 대한 향수가 이제 떠오르거든요. 이 향기가 떠오르면서 그 맛을 느끼게 되는 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입안에서 먹을 때 물론 미각도 있지만 그 후각이 사실은 그 맛에 대한 것을 대부분 상당수를 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네, 최정원님께서 비염 때문에 밥 먹을 때 강한 음식을 먹거나 하면 콧물이 많이 나오신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흔한 증상이죠. 예, 이건 상당히 네. 흔한 증상입니다. 이게 이제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콧물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뜨거운 거 매운 거 먹을 때 콧물이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보통은 이제 그 콧물 조절하는 기능이 조금 떨어지셔서요 이렇게 자극이 오면 조절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럴 때는 보통은 이제 콧물 줄이는 스프레이나 먹는 약 그런 것들을 써보시게 하고요. 그런 콧물을 나게 하는 그 작용을 줄여주는 스프레이가 있어서 네, 보통 식사하시기 전에 한 20분 전에 미리 뿌리세요 이렇게 처방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거는 네, 특히 그런 게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우리가 매운 음식 또는 뜨거운 음식 이런 것들이 특히 아까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런 자극이 강한 자극이 오면은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계라고 해서 보통 부교감 신경계통이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서 네. 콧물이 주줄주줄 나오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너무 힘드시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강한 음식 말고 다른 음식도 좋은 거 많습니다. 많아서 이런 음식 먹으면서 계속 콧물 닦아가면서 식사하시지 마시고 그 미각을 좀 많이 좀 기르시면은 좀 다른 음식들로 해서 이쪽으로 유도를 좀 저희들은 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다른 분들과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가서 굉장히 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회식 자리에서 그렇다면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분홍색 뚜껑으로 된 그 스프레이가 하나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 부교감 신경을 네네네. 줄여주는 네네네. 그거를 처방받아서 좀 미리 뿌리고 가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도대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독하면 회복이 안 되는 걸까요? 라고 써주셨는데 네. 독하니까 이 전 세계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냄새를 못 맡으시면 대부분 네, 최영아님처럼 미각도 약해졌다고 많이들 맞습니다. 느끼세요. 네. 그래서 네. 요즘은 저희도 후각 검사를 하면서 미각도 같이 검사를 많이 하는데요. 네네. 근데 대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짠맛, 단맛, 신맛 이런 것들은 다 느끼시는데 냄새가 떨어지면 이제 음식 맛이 없는 거죠. 네, 그 짠맛, 단맛, 신맛만 나니까 네, 그렇게 미각도 떨어진 것처럼 느끼실 수가 있고 어쨌든 미각 자체도 조금 또 감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보통은 그 두 가지 검사를 네,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후각이 소실이 되면은 미각이 대부분 없어져요.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취라 그래서 맛을 느끼는 것 자체가 대부분이 후각이 담당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각이 없어지면 입맛이 없어진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입맛이 없어져서 식사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어느 순간 환자분이 이렇게 오시다 보면은 이렇게 쭉쭉쭉쭉 말라 계시는 그 네. 영양이 좀 네, 불균형하신 게 좀 보일 때가 있는데 안타까운 경우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때로는 여담입니다만 이게 후각도 없고 미각도 없으셔서 입맛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덩치가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걸 100% 관련성은 네네. 또 예, 설명드리긴 좀. 근데 네. 또 검사해보면 또 없는 네. 것처럼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예, 후각에 대해서 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음, 제가 그전에는 굉장히 후각이 예민했어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 네, 분들이 맞아요.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후각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즐기시다가 네, 네. 음식뿐만 아니라 그런 걸 이제 못하게 되시면 이제 심리적으로도 네, 맞습니다.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TV만 딱 틀면 다 먹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가장 인기 있는 네. 프로가 또 먹는 거고 네. 그 향과 맛을 못 느낀다면 얼마나 이게 괴롭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후각이라고 하는 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디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내가 나는데 탄 걸 못 느낀다. 네. 그러면 위험하죠. 화재가 났는데 네. 그렇죠. 예전에 보면은 꼭 그 어디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어디 어떤 공간에서 불이 났는데 그 할아버지들은 다 도망가셨는데 할머니들은 도망가지 못하셔서 아, 이제 피하지 못하셔서 네. 이제 많이들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그런 뉴스를 보신 적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그 연령에 따라서 네. 또는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좀 이게 그렇죠. 후각이 좀 네. 차이가 좀 있나요? 그 바이러스 감염 네네. 후에 후각 장애가 오는 게 중년 여성한테 많다. 네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네. 특정 나이대 어떤 그런 뭐 호르몬의 영향인지 다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긴 하시지만 특히 그 나이대 중년 여성분들이 보통 이제 요리도 하시고 네,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기 이후에 네, 감기암 그렇죠. 걸리고 나면 네. 후각을 잃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 나의 엄마가 앞서 갔던 길을 나도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면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진화론 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이야기도 또 해요. 남자분들이 나이 들어도 비교적 여자분들에 비해서 후각이 좀 더 보존이 좀 더 길게 가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해서 수컷들은 옛날에 과거에 적들과 쌈질도 해야 되고 네. 그죠? 원시대 때 그 사냥감 찾으러 돌아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냄새 맡고 다니는 게 일이거든요. 그리고 어디서 나를 공격하는 애들이 저쪽에서 냄새가 나면 얼른 냄새를 맡고 도망가야 되고 아니면은 가서 싸워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사냥감 있으면 가서 잡아야 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각이 좀 더 오래 지속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기 올려주신 분 중에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냄새를 못 맡으신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빨리 네, 잘 회복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병원을 가셔서 네. 빨리 약부터 먼저 받으시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 방법들로 해서 모두 다 건강하게 냄새를 잘 맡는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러면은 네. 예, 시간이 벌써 3분이 네. 지났네요. 그러네요. 50분에 맞습니다. 종료가 되는 걸로 네. 되어 있어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 네. 좋은 자세한 설명 저도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